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고체와 액체, 기체 외의 제4의 물질로 불리는 플라즈마가 산업과 생활 속에서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플라즈마 기술연구소가 올해는 지역 기업과 맞춤형 연구 개발을 진행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산시와 함께 AI 기반 플라즈마 통합 솔루션 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실험 장치입니다. 메탄가스를 일주일쯤 플라즈마로 분해하면 1캐럿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인공 다이아몬드는 미래 반도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기를 가지고 플라즈마 불꽃을 만들어 폐기물로 열분해하면 합성가스가 나오고 연료전지에 넣어주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제4의 물질이자 이온화된 기체를 일컫는 플라즈마. 지난 2012년 군산에 둥지를 튼 플라즈마 기술연구소가 플라즈마를 응용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반도체와 에너지, 환경, 의료 분야 등에 폭넓게 활용되며 미래지향적 기술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군산시와 연구소가 올해 처음 군산의 기업과 제품 개발을 위해 맞춤형 연구 개발을 시범 운영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건데 3대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치열합니다. 군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기술 개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 설명회를 했는데 한 14개 정도 수요 조사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 5개 정도 원래 기업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 플라즈마 통합 솔루션 센터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센터는 초격자 기술 확보와 장비 자립화를 위한 직접 하단지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AI 기반의 플라즈마 통합 솔루션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도 유치하고 연구자의 수요를 반영해서 군산시가 플라즈마 산업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무궁무진한 플라즈마 기술 응용,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산항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지원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 협동조합은 최근 해상풍력 지원 항만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군산항 기본계획 반영을 군산해수청에 요청했습니다. 조합 측이 요청한 위치는 6만여 제곱미터의 중량물 야적장과 인접한 75번 선석과 76번 선석 등 부두 개발 예정지입니다. 군산 신한방도 자파부도 2개 선석을 해상풍력 전용 부두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군산해수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풍력 지원 항만이 구축될 경우 해상풍력 기자재가 항만을 통해 반출입이 가능해져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의 원포트 통합을 요구하는 군산 시민들의 뜻이 해양수산부에 전달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14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12만 명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특위는 서명 전달에 앞서 해수부 청사 앞에서 군산항과 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서명운동은 지역단체가 힘을 모아 지난 2월 말부터 3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군산시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4월 한 달을 부처 방문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김영민 부시장을 주재로 실무회의를 열고 부서별로 관계부처를 방문해 신규 사업 설명과 협의를 본격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 에너지, 관광 등 핵심 전략 사업 17건 등입니다. 시는 부처안 반영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기획재정부 단계와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대응 전담팀을 가동해 국비 반영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형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동네상권발전소 사업대상지로 전략수립형 9곳, 네트워크형 7곳 등 모두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억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역사성과 생활문화를 담은 기록을 축적하고 콘텐츠 개발과 공간 재구성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군산시는 월명산 능선에 따라 형성된 마흔시대 고분과 주거지에 대해 지난 2022년에 이어 또다시 발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조사에서는 목관묘 40여 개, 옹관묘 30여 개, 주거지 7곳, 화재요구 1기 등이 발굴됐습니다. 시는 이번 조사 발굴된 유적에 대해 학술대회를 열어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국가유산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 옥도면 대장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석고기 이식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10월 두산 퓨어셀과 체결한 ESG 협약에 따라 14일 석곡 120개체를 대장도에 이식했습니다. 석곡은 난촉과 착생난으로 따뜻한 기후에서 바위나 나무에 붙어 자생하며 최근 자연개체 수가 줄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이식을 통해 대장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생물 다양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이 국제회의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군산을 비롯해 전국 4개 지역을 예비 국제회의지구로 선정했는데요. 이번 선정으로 군산은 국제회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글로벌 컨벤션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11년 전 문을 연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2,400석 규모의 대회의장과 12개의 중소회의실, 전시장을 갖췄습니다. 도내에서 1,000석 이상 전문 회의 시설을 갖춘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해 매출이 5억 원가량이었지만 올해는 8억 원을 목표로 할 만큼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20여 건의 행사 가운데 국제 행사는 3건. 도시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군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예비 국제회의지구로 지정되면서 국제행사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제5차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지정입니다. 군산은 중대형 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과 박물관 등 다양한 집적시설을 갖춰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군산만의 독창적인 마이스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등 새만금의 주력 산업과 관련된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제회의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고 또한 외국에 나가서 저희가 군산시를 알리고 저희 쪽에 다양한 해외 유관 전시들 그리고 해외 유명 포럼들을 저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도시가 독점해온 마이스 산업. 군산시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전합니다. 군산 농촌 왕진버스가 회원변에서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병원, 스포츠재활연구소, 안경원 등이 참여해 양방진료와 운동처방, 검안과 돋보기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버스를 운영하며 680명의 주민에게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버스는 다음 달 서군산에서도 농촌 주민 등 300명에게 의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군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협업 체계를 강화합니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와 시 스마트 도시관은 16일 간담회를 열고 방범용 CCTV 지능형 선별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방범과 치안 관련 사안을 공유 분석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날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이현주 위원장 등은 방범용 지능형 CCTV 시스템을 활용한 군산시 안심귀가 서비스 웹시연을 참관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에 도움을 준 유공자 3명을 표창했습니다. 군산 키움병원이 14일부터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공공심야병원으로 운영되던 키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평일 밤 11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도 진료를 하게 됩니다. 전주시에 이어 군산시가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2,800여만 원을 들여 이용 수요와 민원 발생이 높은 12곳에
14대 거치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합니다. 전용 주차구역은 미룡동 제1공원과 지곡동 우체국, 나운동 롯데시네마 등입니다. 이곳은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시범 운영 동안 실효성을 분석해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과 생활 및 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연속 선정돼 국비 1억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관광재단은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관광협의체를 신설합니다. 또 구 군산항 역외터미널을 재구성해 관광객에게 휴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군산 여행자 쉼터를 조성합니다. 생활 및 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는 도서관,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군산 K관광섬을 주제로 한 신춘문예 공모전이 열립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25일까지 초단편시를 작성해 군산 K관광섬 공식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기면 됩니다. 초단편시는 30자 이내의 짧은 시로 이번 공모전은 K관광섬 다다리 이벤트의 두 번째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회원면 행정복지센터는 월평마을 주민들의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월평마을 송일구 이장을 비롯한 주민 52명은 정성을 모아 총 100만 원의 성금을 마련했는데요. 영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 지원과 복구비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더하기 위해 특별한 꽃장식을 선보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꽃장식은 음악을 상징하는 높은 음자리표 형태로 디자인해서 공간의 예술성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